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상지훈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요. 어떤 레슨이라기보다 드럼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잡다한 얘기들,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서 얘기를 꺼내 봅니다. 그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고 아예 모르는 학생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날 때마다 뭐 잡다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하려고 하는 얘기는 곡 따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게 학생들이 곡을 따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곡 따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칼카피라고 얘기를 해서 막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따느냐 이런 뭐 노하우를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곡을 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혹시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그대로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곡을 딸 때 어떤 방식으로 따느냐 이건데, 제가 학생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A라는 곡을 하나 이제 따기로 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뭐 교수님이 줬거나 아니면 같이 합주로 하기로 한 팀에서 이런 곡을 하기로 했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따보고 싶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든지, 어떤 곡을 하나 딱 정해졌다 라고 하면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뭐 곡을 따죠 이건데, 그러니까 곡을 딸 때 어떤 방식으로 따냐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멜론이나 진이나 뭐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이튠이나 이런 것들을 키고 하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유튜브를 키고 곡을 따거나 뭐 이런 방식이 잘못된 건 당연히 곡을 들어야 내가 그걸 곡을 따는 건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절약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당연히 곡을 따면 어느 부분이 잘 안 들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되감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약간 당겨서 다시 들어본다든지, 만약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뒤로 10초 감기나 이런 거를 많이 할 텐데,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거나 위아래 얼마 차이 안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뭐 학원을 다녀서 음악을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선배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직접 내가 그 곡을 듣고 따고 그걸로 음악을 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곡 따는 게 정말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뭐 테크닉이 늘었다거나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 곡을 딸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방식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90년대 초반에 곡을 많이 땄기 때문에 뭐 그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는 음악을 제대로 시작을 해서, 그때 카세트 테이프 우리 뭐 1988에 나오는 거 보면 마이마이 이런 것처럼 이제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정말 옛날 얘기니까 또 라떼는 이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고 플레이를 하다가 잘 안 들리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되감기라고, 그럼 드르륵 딱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가 아닌 어느 정도 되감기해서 듣고, 이런 걸 정말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30년 전에 하던 방식을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이어서 나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바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했는데, 마치 워드가 있으면 그냥 글씨 쓰다가 워드를 배우려면 타자 치는 걸 그 배워야 되니까 귀찮아서 뭐 계속 나는 워드를 안 하고 글씨를 쓴다. 사실은 이런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내가 그 뭐냐 이 사보하는 프로그램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이건 그냥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뒤로 돌렸다가
하고 뭐 이런 방식. 뭐냐면은 곡 따는 프로그램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게 곡을 따주나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제 대학원 때 같이 다녔던 그 후배가, 물론 지금은 그쪽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친구가 예전에 그 뉴욕에 있는 학교 다닐 때 그 시립 도서관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던 이유가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면, 그러니까 도서관에 정말 많은 CD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절로 그걸 다 따주는 거죠. 요즘은 코드까지는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드럼을 따주는 건 없기는 한데, 모르죠. 나중에 또 이제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기계가 따주는 게 아니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냐면,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곡을 딸 때 카피란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카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복사를 그대로 하는 걸 카피라고, 뭐 포토카피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쓰고,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곡 카피나 어떤 연설문에서 누구의 그 문장을 따거나 이런 것들을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드럼 솔로 카피라고 치면 악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드럼 솔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이제 트랜스크라이브의 명사형인데, 트랜스크립션이란 단어를 쓰면, 치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나중에 내가 어떤 곡을 따고 싶은데 그 악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뭐 A라는 곡의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면, 드럼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팁으로 가져가시고,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많이 썼고, 아니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양대 산맥을 이뤘던 게 어메이징 슬로우 다우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구간 반복, 우리가 어학 공부할 때 구간 반복하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이 속도를 낮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타 치는 친구나 다른 멜로디 하는 악기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드럼 학생들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솔로하는 부분, 그 필이 나는 부분이 좀 빠르다 그러면 얘가 후닥 지나가 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할 때는 그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만 느리게 들어봤으면 좋겠는 거. 그거를 이 속도를 다운시키면, 예를 들어서 두루닥 지나가는 게 두두두두닥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원래 템포 막 이렇게 가던 게 있는데 그거에서 템포가 아니니까 더 헷갈리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많이 늘어요. 왜 느냐면, subdivide라고 우리가 이렇게 쪼개는 거 있잖아요. 원니엔나 투위엔나 원앤 투앤 이렇게 나누는, 그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더 많이 늘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니엔나 투위엔나 쓰리엔나 이렇게 가던 템포에서 갑자기 얘가 느려지면 원니엔나 투막 입도 막 투위엔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더 이렇게 잘게 자르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생해서 그걸 또 되감기 이러지 마시고, 피치도 낮춰봤다가 빨라지기도 했다가, 뭐 내가 속도 조절을 하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내가 이 구간 반복을 해 놓으면 내가 이걸 계속 손가락 뭐 안 해도 계속 걔가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되고,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곡을 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원으로 갔다 다시 내가 구간 설정을 하면, 그 트랜스크라이브나 아니면 어메이징 슬로우 다우너 말고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익숙해지게 뭐 한두 번 써보면, 이게 훨씬 더 빠르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A라는 곡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딱 다운받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4K 다운, 비디오 다운인가 뭐 이거를 제일 많이 저는 쓰는데, 그걸 mp3로 다운받는 게 있고 비디오를 다운받는 게 있는데, mp3로 다운받아 놓고 그거를 다시 그
제 컴퓨터에다가 같은 거기서 다운받고 하니까 저는 이제는 주로 맥을 쓰는데 거기서 플레이를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컴퓨터 많이 안 쓰니까 아마도 핸드폰 같은 걸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그렇게 아마 어메이징 슬로우 다운이라고 치면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라이트 버전이나 그냥 그 공짜로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그거는 아마 공짜로 쓰면 약간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못 듣게 한다든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아이패드는 미미 카피라고 하는 거를 쓰거든요. 그걸로 아이패드에선 쓰고 핸드폰에서도 미미 카피가 돼서 그걸로 저는 물론 이제는 이게 아이폰이냐 아니면 그 저기 뭐지 그 보통 우리가 그 갤럭시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컴퓨터로 쓰는 거는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걸 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sevenstrings.com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름인가 한 달 반인가는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일단 써보고 물론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듭니다. 하나 다운받을 때 4만 7천 원인가 정도로 제가 최근에 다운받았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자꾸 써서 그렇게 다운을 받아 보시고 일단은 곡 다운 받아서 이 곡 따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걸 처음부터 딱 들으면서 이렇게 하이햇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번 쭉 들으면서 곡 형식을 나누는 방식을 쓰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뭐냐면 나는 어디가 A고 어디가 프리코러스고 어디가 C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나는 인트로를 여기까지라고 생각했고 나는 여기가 A고 이게 프리코러스예요 아니면 B예요 C예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체크만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그걸 그렇게 나누는 걸 해봐야 나중에 우리가 실제 합주 갔을 때 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합주하는 친구들이 여기가 B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걸 리허설 마크라고 하는데 그 리허설 마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리허설 할 때 우리가 클래식은 133마디, 160마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A에서 B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 연주하시는 프로 연주자들도 각자 그걸 따왔을 때 얘기를 하다가 B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가 B라고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얘기를 맞춰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B가 왜 B가 아니고 막 이런 뭐 무시한 듯이 이러는 얘기가 없이 당연히 그러면 거기를 나는 B로 고치겠다. 나는 거기를 A 다시라고 생각했는데 코드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B라고 하겠다라든지 충분히 그렇게 말을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곡 형식을 나누어서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곡 형식을 나눠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 형식만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할 때 이제 리듬을 따는 거예요. 리듬을 딸 때는 베이스 드럼 이 위주가 되게끔 일단은 하이햇을 기본으로 놓고 2하고 4의 스네어 드럼을 그려놓고 발을 그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복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쓸 때도 사실은 반복하는 이게 룰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50곡 이상 아직 따본 적이 없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한 5곡에서 10곡 정도까지는 다 그려보세요. 그거를 반복 표시하지 마시고. 왜냐면 자꾸 그려봐야 그것도 느는 거라서 일단은 다 똑같이 다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조금 이제는 내가 5곡, 10곡은 다 그렇게 다 그려봤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 표시를 하되 바로 앞에 마디와 똑같다고 하는 거는 우리 옆으로 짝대기 사선의 땡땡이고 그 다음에 그게 두 마디가 같다 그러면 두 줄이 가고 땡땡이고 네 마디가 같다 그러면 네 줄이 가고 땡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반복을 하시고 가끔 보면 이렇게 밑으로 위에 마디가 아래하고 같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악보를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이면 우리 악보 보는 법, 뭐 사보법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도돌이 쓰는 거 있잖아요. 도돌이 쓰는 것도 만약에 3번 도돌이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도돌이표하고 위에 곱하기 3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4번 도돌이다 그러면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보면 막 이상한 마크를 쓰는, 물론 거기다 뭐 플러스 1 뭐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그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건 곱하기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괄호, 2번 괄호, 그쵸? 너무 기초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도돌이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왔을 때 필인이 다르면 1번 괄호, 아니면 종지감이 달라서 2번 괄호 한마디만, 뭐 이렇게 하는 악보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자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도돌이를 쓰고 달세뇨가 나오면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돌이표와 달세뇨가 다른 건, 달세뇨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달세뇨가 나왔다는 건 세뇨로 가세요, 이 땡땡 표시로 가세요인데, 글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돌이에도 마찬가지로 그 땡땡 표시 없이 도돌이에도 마찬가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달세뇨에서 세뇨 가는 표시를 한 거는 분명히 코다에서 코다로 뛰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돌이를 하되 중간에 갑자기 다른 부분을 건너 뛰어야 되는 부분 할 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악보를 무조건 2장 안에 다 끝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3장, 4장 넘어가면 우리가 공연 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공연하면서 넘겨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만약에 다 그렇게 리듬이 그려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이햇을 뭐 제대로 따본다든지 뭐 이런 더 디테일하게 가는데,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리듬을 다 따고 그 다음에 필인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이햇을 정리하고 고스트 노트를 정리하고 베이스 드럼 혹시 틀린 게 없나 다시 확인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듣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곡을 따되 목표를 정하고 땄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한 곡 아니면 2주에 한 곡, 이거는 내가 나 혼자만의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곡을 따는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드러머가 컬럼에 transcribe or not transcribe 이렇게 해서 너 곡 딸래 말래 이렇게 쓴 컬럼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200곡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정도에. 제가 가만히 되돌아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학생 신분이다 그러면 1년에 뭐 100곡 정도씩 일주일에 하나 그러면은 일주일에 50곡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일주일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50곡. 왜냐면 일주일에 한 곡씩 하면 1년이면은 50 몇 주가 되죠. 그러면 50곡 정도 될 테니까 2년에 100곡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저는 한 200곡 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100곡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두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빨리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곡 따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쉬운 곡부터, 아니면 지금 당장 빨리 따야 되는 것부터, 그리고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땄던 것들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따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번 따되 그거를 정말 지켜서 딸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곡 따는 얘기,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는 악보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곡을 따봤냐 그러면은 이 얘기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곡을 따봤습니다 라든지 많이 안 따봤습니다 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따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혹시 해당되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조언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당연히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라고 하면 뭐 쓸데없는, 그 전에 뭐 끊었겠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얘기 제가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 놓으니까 그런 얘기로 한번 또 잡다한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